인트로. 회사는 당신이 회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삶이 나아지는 느낌이 없을까? 월급은 오르는데 왜 통장은 항상 비슷할까? 이 회사에서 10년을 더 다니면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불편한 감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파트 1. 당신의 월급이 회사에 얼마를 벌어주는지 아십니까?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에 실제로 기여하는 매출은 얼마일까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1인당 인건비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회사에는 최소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용 등을 빼면 회사 순이익이 그만큼 남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가치와 당신이 받는 월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고용구조의 본질입니다. 회사는 그 차이로 운영되고 성장합니다. 문제는 그 구조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파트 2. 월급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을 비교해봤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근데 왜 생활이 나아지는 느낌이 없을까요? 숫자로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 인상률은 대략 3% 내외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과 자산가격 상승률을 합산하면 그 이상입니다. 즉 월급은 오르는데 실질 구매력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10년 전에 3억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9억이 됐습니다. 월급은 10년 동안 30% 올랐는데 집값은 300%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월급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회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파트 3. 당신이 회사에 파는 시간의 실제 가격,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1년 52주, 연간 근무 시간이 약 2080시간입니다. 연봉 3600만 원을 2080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만 7천 원입니다.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 야근까지 더하면 실제 시간당 가격은 더 낮아집니다. 그 시간이 온전히 당신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쓰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인 20대, 30대, 40대의 시간을 시간당 1만 원대에 파는 구조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회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파트 4. 충성도와 보상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한 회사에 다닌 사람이 반드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오래 다닌 만큼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차가 쌓이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회사는 더 저렴한 신입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다른 선택지를 탐색하지 않게 되고 시장 가치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전문성을 쌓고 커리어를 잘 설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열심히만 다닌 사람이 충성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걸 회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파트 5. 월급 구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소득에는 구조적 천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는 24시간이고 몸은 하나입니다. 월급은 내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받는 겁니다. 2배 열심히 한다고 2배로 받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받으려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승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면 노동소득이 아닌 수익구조는 다릅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 시간을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회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소진시킵니다. 파트 6. 그럼에도 회사를 다녀야 하는 이유,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온다는 건 생활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 버팀목이 있어야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퇴사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 수익이 월급에 가까워졌을 때 선택하는 겁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회사는 지금 당장 떠날 곳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파트 7. 회사 다니면서 수익 구조를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근 후 2시간을 다르게 쓴 사람들입니다. 전자책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만들고 처음에는 월 몇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꾸준히 쌓다 보니 월 100만 원이 됐고 그게 월 3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회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를 유지하면서 조용히 다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본업 월급이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쌓여서 어느 순간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아우트로 회사가 말해주지 않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회사는 나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월급 구조의 한계를 알고 시간의 가치를 알고 다른 수익 구조가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버팀목으로 삼아서 조용히 다른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회사는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부업으로 그 첫 걸음을 시작하고 싶다면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